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이어리입니다. 오늘 코드님과 함께하는 카덱스 데이터 활용법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막막한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상권 분석인데요. 내가 창업하려는 지역이 어떤 소비자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주된 소비 패턴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지 않았거나 잘 아는 사람이 없다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카덱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덱스는 가치 있는 농식품 데이터를 발굴하고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카덱스의 데이터 중 소비자, 성, 연령대별 농식품 소비 샘플 데이터를 활용하면 성별, 연령별 소비 패턴 분석은 물론 상권의 특성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해 더 현명한 창업과 운영이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유튜버이신 오늘코드님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더욱 알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쉽게 데이터 분석 방법을 알려드릴 오늘코드입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 볼 데이터는 나이스 지니 데이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비자 성 연령대별 농식품 소비 샘플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누구나 무료로 구매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지역 내 농식품 관련 소비를 발생시킨 고객의 성, 연령별, 월 단위 소비 금액, 소비 건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역 내 농식품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대별 소비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데이터는 각 지역별 월간 소비 금액과 소비 건수를 포함하여 남성과 여성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 패턴을 면밀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일단 샘플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역명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특정 상권에서 어떤 연령대, 그 다음에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소비 금액과 소비 건수를 조금 더 면밀히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샘플 데이터 외에도 데이터 명세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 데이터 명세에 보시게 되면은 이 어떤 컬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데이터 명세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먼저 받아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게 되면은 이용하기 버튼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선택한 파일, 다운로드해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직접 실습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왼쪽에 구글 콜앱에서 폴더를 열어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두 개의 파일, 데이터 명세와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나이즈 매플랄립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는 이 매플랄립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한글 폰트를 따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깨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 라이브러리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하나씩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판다스, 그 다음에 수치 계산을 위한 넘파이,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매플랄립, 시본, 코리아나이즈 매플랄립을 불러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ls 하게 되면 매직 커맨드를 통해서 이 해당 경로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명세 데이터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컬럼 정보가 있는 데이터 명세를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컬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본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본 데이터의 일부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 저희가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의 처음 몇 행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지역 정보와 그 다음에 소비 건수와 소비 금액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컬럼명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문 컬럼명을 한국어
명칭으로 이제 바꿔주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df 칼이라고 지정한 변수에서 영문 이름하고 한국어 이름만 가지고 와서 set index 영문 이름을 인덱스로 지정을 해주고 한국어 이름을 딕셔너리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키밸류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키밸류 형태의 데이터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원래는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었던 컬럼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한국어 명칭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는데요. 이 히스토그램은 전체적으로 수치 데이터에 대한 기술 통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 통계에 대한 분포를 확인해 보면 기준 연월, 그 다음에 남성 소비 금액, 여성 소비 금액과 같은 이런 이제 다양한 수치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값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연령대별로 봤을 때 앞쪽에 많은 금액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그 다음에 이제 소비 건수 같은 경우에도 많은 소비 건수보다는 이렇게 적은 빈도의 값이 훨씬 더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봤었던 히스토그램을 기술 통계 값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신다면 최소값과 최대값, 그 다음에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4분위 수 값 같은 경우에는 25%, 4분의 1을 했기 때문에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그 다음에 2사분위 수 50% 값은 중간값, 중앙값, 미디언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미는 평균 값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값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일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가 조금 다르다. 남성 20대 미만이나 여성 20대 미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없는 데이터도 있다. 결측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컬럼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서 특정 컬럼만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판다스에 있는 필터 기능을 사용을 해서 특정 컬럼만 가져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비 건수가 들어가는 이름만 여기 regex라는 거는 regular expression의 약자로 정규 표현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규 표현식으로 특정 변수만 가져와서 히스토그램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소비 건수가 높은 그 범위보다는 낮은 범위에 더 많이 빈도수가 몰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남성과 여성의 소비 건수를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구간별로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이 히스토그램을 직접 기술 통계 값으로 확인을 해 본다면 평균 남성 소비 건수하고 여성 소비 건수 비교해 봤을 때 남성의 평균이 훨씬 높고 여성의 평균이 더 낮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맥스 값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상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게 꼬리가 그려진 거는 이상치가 상당히 큰 이상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남성의 이상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D 플롯을 그려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이 히스토그램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밀도를 표시해서 그려주게 됩니다. KDE 플롯이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덴시티 플롯, 밀도 그래프를 시각화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 금액을 보도록 할 텐데 소비 금액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도 함께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소비 금액만 이렇게 정규 표현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남성과 여성의 소비 금액만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 여성 소비 금액에 대해서 이 덴시티 플롯을 그려보게 되면은 여성의 소비 금액은 소비 건수와 마찬가지로 낮은 구간에 더 많이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 소비 금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상치가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연령대별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연령대가 이제 들어가는 소비 금액을 그려보게 되면은 연령대가 워낙 많고 남성과 여성이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프가 겹쳐져서 어떤 연령대의 소비 금액인지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서브 플롯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래프를 서브 플롯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앞쪽의 데이터가 많이 몰려 있고 이상치가 있는 이런 이제 구간들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이제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히트맵으로 시각화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소비 건수와 이제 소비 금액, 그다음에 이제 연령대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연령대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관관계를 볼 때 주의할 점은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해서 꼭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 금액을 이제 봤을 때 다른 연령대들은 굉장히 상관이 높지만 20대 미만의 소비 금액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라는 것도 특이점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데이터는 컬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비교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멜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성별 연령대 항목을 이렇게 행으로 녹여주고요. 그 다음에 값을 별도의 컬럼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데이터를 보통 이제 타이디 데이터, 깔끔한 데이터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타이디 데이터가 분석하기 좋은 형태의 데이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성별 연령대 항목, 이게 세 가지가 하나의 컬럼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변수로 나눠주고자 해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컬럼, 이렇게 성별 연령대 항목은 별도의 변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드랍하게 되면은 해당 컬럼을 삭제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항목에 대한 빈도수를 확인해 보면 소비 금액과 소비 건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항목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소비 금액과 소비 건수 별도의 이제 컬럼으로 만들어 주어도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에서 소비 금액과 소비 건수에 대한 기술 통계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기술 통계를 구해 보게 되면은 이제 소비 건수, 소비 금액에 대한 전반적인 수치 범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4분위수, 평균값, 빈도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소비 금액과 소비 건수를 별도의 이제 컬럼으로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컬럼에서 항목을 지정해서 소비 건수와 소비 금액을 별도의 컬럼 변수로 만들어 주었고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컬럼의 레벨 값이 달라서 전처리를 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컬럼을 다시 이제 생성을 해서 위에 있는 컬럼의 레벨을 맞춰서 분석하기 쉽게 전처리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df.info를 통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구조를 확인해 봅니다. 다음으로 기술 통계를 이제 확인을 해서 각각의 이제 기준 연월, 소비 건수, 소비 금액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통계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형 데이터가 아닌 범주형 데이터에 대한 기술 통계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 탑이라는 것은 최빈값을 의미하고요. 이 프리퀀시는 최빈값에 대한 빈도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히스토그램을 생성을 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소비 건수와 소비 금액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시각화해 봤고 성별로 나눠서 이제 소비 금액에 대한 범위를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이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모든 이제 기술 통계 값이 다 높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와 이제 성별을 나눠서 기술 통계를 구해 봤는데요. 이렇게 구한 이제 기술 통계 값에 대해서 일단 연령대별로 이제 보게 되면은 20대 미만이 가장 위에 와 있어야 되는데 정렬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령대 값을 이렇게 20대 미만부터 60대 이상까지 순서를 조정을 해주고 백그라운드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이렇게 색상을 통해서 금액을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40대 남성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 남성, 그 다음에 50대 남성 순으로 평균 소비 금액이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령대 및 성별에 따른 이제 소비 금액의 평균을 비교를 해보면 위에서 구했었던 기술 통계를 시각화했을 때 이렇게 40대, 30대, 50대 순으로 평균 소비 금액이 높다라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 시도별로 소비 금액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울, 경기, 대전, 대구광역시 순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 금액과 소비 건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봤을 때도 이렇게 소비 금액과 소비 건수 간에는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지역 내 농식품 소비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명확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특정 연령대와 성별이 농식품 소비의 핵심 고객층으로 부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 금액과 소비 건수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 패턴을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시면 데이터의 힘을 직접 체감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창업은 물론 운영 중인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도 이 방법이 큰 힘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코드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소비자 성연령대별 농식품 소비 샘플 데이터 분석 방법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감이 잡히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상권의 핵심 고객층을 파악하고 그에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상권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창업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여러분의 창업 여정에 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에 보시면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카덱스 플랫폼에 링크를 남겨뒀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쪽집기 노트와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꼭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